여러분, 국정감사 때문에 한 달 쉬어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대통령이란 자리는 경제 원론 정도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2년 반 정도 겪어보니까 국정 현안 중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 경제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들과 자본가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야심이 충만해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일자리에서 임금이 지급되게 되면 그 임금이 풀려가지고 소비가 일어나고 시장에 돈이 돌게 되고 기업이 이익을 내게 되면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게 됩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이러한 경제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는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투자 없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환상이고, 소득을 올려주면 그걸 기반으로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궤변이자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궤변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었으니 우리 경제가 망가져서 위기를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반기업 친노조에 기초한 기업 때리기와 기업인 내쫓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기업은 적이고 민노총은 친구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제 강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대로 꺾어놨습니다. 경제 공정이라는 정치 이념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분배 차원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투자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셋째로,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과 좌파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노동개혁이나 공공개혁 같은 말은 한마디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전혀 바꿀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진국들의 경우 실리콘밸리에는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주 52시간 강제라는 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을 도입해서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인들이 요즘 서로 만나면 아직도 한국에서 사업하느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절반밖에 안 지냈느냐 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내버린 자식 취급하고 기업인을 홀대하고 적대시한 결과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급기야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아마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 기업과 기업인을 괴롭히면 기업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파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폐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과 기술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매물로 나온 공장이나 폐업이라는 간판을 단 기업들을 수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 투자 금액이 29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인 반면에 상반기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2.7%로 외환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은 기업인들의 대한민국 벗어나기, 즉 기업 엑소더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을 버리면서 투자를 줄이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좋은 일자리의 감소입니다. 흔히 제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업 때리기가 본격화된 2018년 제조업 일자리는 무려 5만 6천 개나 감소했고 올해 9월 수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쇼크를 숨기기 위해서 세금으로 산책로 청소, 잡초 뽑기, 철새 감시, 빈 교실이나 사무실 전등 끄기 이런 같은 치료사업 같은 방법으로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신규 취업자가 35만 명이나 늘었다거나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는 식의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전연설에서 이런 거짓말을 막 해대니까 야당 의석에서 크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밑에서 써준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읽는다면은 이 정말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면은 정말 나쁜 대통령인데 둘 다 큰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은 해당 공장이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만은 기업인이 파업을 하면은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제에 무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이념 성향을 볼 때 앞으로도 전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권력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회 권력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냐를 가늠하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그야말로 중차대한 정치 일정입니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내년 총선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좌파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망국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켜 번영의 길로 가느냐에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 우파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들도 내년 총선을 개인 차원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임을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선국후당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우파 정치권이 통합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은 특정인 몇 명이 나서서 통합에 죄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그 몇몇 방정맞은 특정 정치인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